요즘 주유소 가면 기름값 내린 게 좀 체감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트만 가면 장바구니 물가는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오늘 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가격의 줄다리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도대체 뭐가 싸지고 뭐가 비싸지는 거야?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답은요, 의외의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0.8%입니다. 이게 뭐냐면 8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무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건데요. 근데요, 이 작은 숫자 뒤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체 지수는 분명히 내렸다고 했는데 그 속을 이렇게 딱 쪼개서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에너지는 확 떨어졌는데 농산물, 축산물, 금속, 우리가 먹고 쓰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줄다리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전체 시장을 아래로 그냥 확 끌어내린 이 거대한 힘의 정체,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석유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세계 유가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우리가 흔히 WTI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8월에만 7.6%나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인 건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바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 자, 첫째,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둘째, 여름 휴가철 피크가 지나면서 자동차 기름 수요가 줄었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지니까 투기성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각종 에너지 관련 기관들 전망을 보면 내년까지도 석유가 남아도는, 그러니까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는데 그럼 모든 게 다 싸지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다른 것들은 가격이 올랐을까요? 자, 이제 이 경제라는 줄다리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가격을 위로 끌어올린 힘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식량과 금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 차이 좀 보세요. 시장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나뉘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에너지는 마이너스 6.3%로 곤두박질 쳤는데 바로 그 옆에 축산물은 플러스 7.7%로 정반대 방향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두, 그러니까 콩입니다. 다른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아니, 콩 가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을까요? 이건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었어요. 일단 미국 농부들이 생각보다 콩을 적게 심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부족할 거라는 걱정이 커졌죠. 여기에 이때다 하고 투기 세력까지 몰려들었고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겁니다. 한편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금속 가격도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쪽은 좀 위태위태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나라 간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금방 꺾일 수도 있는 아주 불안한 상승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팽팽한 가격의 줄다르기, 과연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들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분석에서 참고한 보고서에서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몇 달 안에 결정될 몇 가지 핵심적인 사건과 경제 신호에 달려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오펙 플러스의 다음 회의입니다. 여기서 과연 석유 생산량을 계속 늘릴 것인가,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의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질 수도, 아니면 반대로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시선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부양책을 쓴다면 산업용 금속 수요가 폭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바로 미국의 정책입니다. 바이오 연료를 얼마나 쓸 건지,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결정들이 대두 같은 곡물 가격,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식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 이 거대한 가격의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우리의 지갑은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